그러면 제가 우리 해상법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 차례 그 말씀이 나왔는데 역시 공정위 건이 우리 해상법 분야에서도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상법 학자들 그리고 이제 해운 물류 학자들이 몇 편의 논문과 또 칼럼을 쓴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해법학회지하고 유통법학회는 우리 이형균 박사와 이제 공조를 했습니다만, 네, 그 논문을 발표했고 정영석 교수님, 양창호 교수님, 전준수 교수님 등이 이제 칼럼을 또 발표한 바도 있고요. KMI에서 연구 용역이 또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조업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에서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고, 금년 한 해 특히 이제 초반부에 그 선주사 육성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의 활용과 동화 탱크 회생 절차에 대한 연구 논문도 제가 이제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즈 운하 사고에 대해서 이게 제가 법률신문에 이걸 기고를 했는데 약 1만 회 정도가 이제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법조인들이 수혜즈 운하고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런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이 우리 그 해상법에 그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탄소 중립,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해상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영균 박사, 그다음에 이상엽 박사가 좋은 논문을 해법학회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활동은 이제 손정열 회장이 지도하는 한국해법학회가 또 활발히 활동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사법학회도 또 열심히 활동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대법원의 그 국제거래법 연구회하고 한국해법학회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학교수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학교수회에 그 산하에 해상법 우리가 분과를 둬 가지고 분과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 때 세미나를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그다음에 수산 해양 내주 법정책 연구회도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특히 코비드 19 대책 그 세미나를 4회 개최하면서 우리 그 해운 또 물류 조선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도 4회 발간이 되었습니다. 13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는데, 여기서 일본, 중국, 한국의 법적 동향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해사 중재 포럼이 이제 회장이 바뀌었고 이상엽 변호사가 이제 총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상법 해상편 그 주석서가 있습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이걸 발간하는데 이미 제2판까지 나왔었고, 금년 10월부터 제3판을 만들기 위한 편집회의가 열려서 8월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 문제인데 그 지난 20대 국회입니까? 한 4년 동안 또 공전을 했었는데, 이수진 의원이 이제 나서면서 해사 법원 설치 문제가 해사 국제상사법원의 설치 문제로 확대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사 법정 활성화 추진위원회하고 한국해법학회가 공동으로 청문을 해서 법원의 이제 해상 사건 번호에 해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해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사건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가면은 그 사건 분류하는 담당 직원이 그걸 일반 민사법원에 뭐 막 보내버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전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담 부서에 가지 않고 일반 부서에 막 가버려 가지고 해상 사건이 그래도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다뤄지지 않는 문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을 통해서 이제는 사건 번호 해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상 사건을 법원에 가져갈 때는 거기다가 사건 분류표에다가 해자를 적으시면은 담당 직원이 회사 전담부에 사건을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전문화된 판사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이 생기면서 해상법 수업 듣는 학생 수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실무에서 해상법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에서는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의 경우에도 그 박사 2명, 석사 5명 입학할 정도로 이제 수요가 많습니다. 2021년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상법 분야는 공부하는 모임이 활성화된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대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전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 분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해운 물류 조선 분야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줌으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공부하는 모임으로 작년 9월에 출범한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 모임은 현재 회원이 한 530명 정도로 이제 성장했고, 매 모임마다 150여 명이 입장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섭적인 공부이고요. 72강을 마쳤고 이번 23일에 제73강, 74강을 준비 중입니다. 80강을 이제 목표로 하고요. 바다 저자의 대화 제1권이 이미 출간되었고 바다 전문가의 대화 1권도 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책 4권을 출간할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저널 읽기 모임 강동화 그 차장이 이제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시간 진행되는데 이미 20회를 마쳤습니다. 아주 유익한 공부 모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라운드 중요한 이슈는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인적 동향? 네, 보입니다, 교수님. 예,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상법 학계 그 금년에 있었던 해상법 학계의 가장 큰 뭐랄까 우리 상실된 것은 우리 배병태 박사님이라고 우리 해상법 학계 태두십니다. 그 주석 해상법이라는 책을 1970년대에 이미 편찬하셔가지고 많은 해상 변호사들 또 학자들한테 지침이 되셨는데 타계하셨고요. 그다음 이제 그 배병태 박사님 유족들이 또 해인 학술상이라는 것을 해법학회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회 수상자로 최희식 교수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젊은 세대로서 이형균 박사가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마치고 한국법학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갔고요. 장효원 박사도 마찬가지로 관세 관련 연구원에 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바다 최고의 과정 3기 42명이 입학해서 이제 과정을 마쳤는데, 왕강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수진 국회의원, 그다음에 김종덕 KMI 부원장 등 각계 중진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기를 포함하니까 한 120명의 바다 관련 이제 원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 졸업생 이제 3명이 해상 변호사로 채용되어서 어느 해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해상 변호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고려대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13명이 우리 바다 관련 해상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법무부인 세창 우리 김현 변호사님, 그리고 해윤, 그리고 HMM 등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아줬는데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상비 변호사, 장효은 박사,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강동화 차장이 박사학위를 이제 받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려대학에서 이제 3명의 법학 박사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권호정 권호정 부장하고 저하고 공저를 한 해상보험법이 학술은 우수도수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국제보험자협회 아유미 총회가 금년에 9월달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혜주 운하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 7분간 이제 연설을 영어로 이제 해서 국위 선양에 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라운드까지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2020년 미래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그 미래 내년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년에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화에 대한 법률의 제정이라든지 개정 작업, 그리고 이제 전자선화증권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작업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실물보다도 조금 더 뒤처져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급망 교란으로 전기선 해운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선은 이제 정시성이 생명이고 화주가 원하면 모든 운송은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 개품 운송인데 현재 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수출입 화물의 수송을 위한 국제적인 조약의 체결이라든지 그리고 또 각국은 운송 주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구축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아까 우리 조봉기 성모님께서도 웅크타드에서 7번째, 8번째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그 내년에 이뤄야 될 프라이오리티 10가지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국제적인 조약을 만들기 위한 어떤 큰 흐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미국과 같은 나라도 그 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 화물이 들어오면은 그게 신속하게 합리적인 기간 안에 수입자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인적 그 인프라 또는 물적 인프라를 다 갖춰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각국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국제적인 조약으로 각국에다가 그런 그 물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할 책무를 또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그 지금은 이제 종합 물류 회사들이 이제 그 계약 운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종합 물류 회사들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저 해상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운송인, 계약 운송인으로서의 업무만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나눠진 뭐 육상 운송, 또 해상 운송, 항공 운송에 각각에 대한 그런 책임만 부담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 물류 그 운송인이 이제 그 수출자의 창고에서부터 수입자의 창고에 이르기까지의 의무를 우리가 부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법에서 정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합물류회사도 그 기간 안에 운송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미국과 같은 국가에게 또 이제 뭐랄까 또 도움도 요청하는, 또 압력을 가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국제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법 해상편 주석서 3판 작업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사 법원 설치도 내년에는 꼭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업은 상대적으로 현재 경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화주들은 이제 높은 운임과 그 적기에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송인 측에서 이제 화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상생하는 법제
법제도를 많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해오름은 현재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지만 이럴 때 법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래도 학계가 또 업계와 같이 손을 잡고 앞장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